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8일부터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노래방과 헬스장, 학원 등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등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는 신윤경 은평구 의원 연결해 구의회에서 보류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수공예 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일 하루 동안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4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전면 통제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학원과 노래방, 헬스장 등은 종일, 마트와 영화관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업계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목동의 학원가.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학원은 8일부터 하루 종일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내일 자정부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회의해서 고3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 오늘 나온 날이 아닌데 내일부터 못 나온다 해가지고 오늘 대신 나온 거예요. 지금 1시간 하고 가려고. 노래방과 실내 체육관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2단계에선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곳의 영업만 금지되는데 여기서 더 확대되는 겁니다. 한 노래방 업주는 오늘이 올해 마지막 장사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완전히 문 닫은 건 107일 문 닫았습니다. 코인 노래방 업계에서는 그냥 웃고 말아요. 뭐 문 닫으나 문 여나 똑같은데. 마트와 백화점, 미용실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조치로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낮 시간인데도 불만 환하게 켜져 있을 뿐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기말고사나 대학교까지 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그래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이 밖에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목욕탕도 16제곱미터당 1명꼴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라며 외출 자제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일 기준 5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며 동부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107개의 병상을 추가하는 등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9.4%, 서울시는 89.4%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거리 두기도 강화되는 건데요. 과연 확산세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확산세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빠른데요. 이번에 3차 대유행, 지난 1, 2차 대유행 때와 다른 점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겨울이어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증가해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그런 겨울철이 특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공유해서 전파력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의 이런 확산이 지금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무증상 감염이 젊은 층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아마 이번에 대유행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일반 관리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 2.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고 또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이 됐습니다. 이 조치가 확산세 감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2.5단계로 이제 격상을 하면서 9시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 생활이 많이 자제가 됐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처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 이용시설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일부 모임을 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통한 전파력 억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금방 1, 2주 내에 효과를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학교나 군대, 학원같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나오는 경우를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에 대학 수능이 끝났고 또 연말 모임 등도 앞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병상 부족 문제가 또 우려되는데 대유행 때마다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고리가 가족 감염과 사회 전반 감염을 통해서 요양원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고령자에게 감염이 되고 이것이 곧 중환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이나 일반 병상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무증상 감염자를 초기에 확진을 해서 찾아내서 격리를 시켜야지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선제 검사라든지 항체 치료제 그리고 생활치료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확충을 해서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보류를 결정하는 거수투표 과정에서 해당 안건의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류를 찬성해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경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회 신유경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하더라도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표결을 거쳐서 보류나 부결이 될 수는 있지만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이 은평구 의회 재적 의원의 반을 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고요. 또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보류에 제안한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정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관 혹은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일례로 지난 총선에서 보셨듯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은 은평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은평 구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역할,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특정 집단의 요구나 이 조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을 편향의 굴레로 씌워서 조례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의견에도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뿐 아니라 아직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논의를 거쳐서 제정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례안 처리 보류에 대한 거수 투표 과정에서 행복위 권인경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보류를 찬성해서 논란되고 있잖아요. 시민사회에서는 정파적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첫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평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공동 발의를 해주셨고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소속 상임위 위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합의된 의견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지켜나가야 하는 은평구 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위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결에서 보류 의견에 찬성하신 모습에는 유감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은평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우려 섞인 말씀 깊이 잘 새겨 듣겠습니다. 두 개의 정당이 모여서 은평구 의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모든 의원들 또한 은평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서 정파를 떠나서 힘을 쓰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결된 조례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말씀과 응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경 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겨울철에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합니다. 은평구는 이번 동절기 기간 동안 중장년 1인 가구 241세대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장치로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일정 시간 변화가 없으면 동복지 플래너에게 문자 메시지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건데요. 알람을 받은 복지 플래너는 가정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소식인데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천구 의류수거함 운영단체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류수거함 운영단체는 서울시 재활용의류협동조합 양천지사, 대한민국 고위업체전후회 양천지회 등 3곳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장학금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또 한편 양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가죽공예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 70여만 원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평에서도 따뜻한 소식 이어져 왔는데요. 은평구 의회는 7일 응암 1구역 주택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증받은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응암 1구역 재개발조합은 쌀 10kg 100포를 기부했는데요. 기부된 쌀은 은평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작은 기부가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겨울철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 35만여 가구에 수도 계량기 보온재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 상가 등 동파에 취약한 건물로 복도식 아파트와 노후한 연립주택에는 벽체형 보온재를, 단독주택과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3,900여 개를 정비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계량기함 보온 덮개 31만 5천여 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은평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기관 포상평가에서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6곳을 포함해 모두 33곳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은평구만 뽑혔습니다. 은평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매월 500여 명 이상 자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온라인 자활 한마당 운영 등 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천구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보습제와 응급 키트를 지원합니다. 앞서 양천구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천식 안심학교 25곳을 지정했는데요. 안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아동 191명과 안심학교 25개소 등에 아토피 피부염 전용 보습제 517개를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는 또 새롭게 지정된 안심학교에 흡입 보조기와 응급 대처 매뉴얼 등이 포함된 천식 발작 응급 키트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된 서울의 뉴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시가 지난 11월부터 서울의 코로나 10대 뉴스를 주제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이 5만 8천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 돌봄 SOS 센터, 서울 공공 와이파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0대 뉴스 투표 결과를 요약해보면 시민들은 상생, 언택트, S방역을 올 한 해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는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사 수가 줄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주말인데도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나 생활치료센터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찬사를 받던 K-방역의 명성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일단 8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상향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되는데요. 의료체계 마비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일상의 일시 멈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